안녕하세요. 아비나 두 번째 수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음, 오늘을 해드리자면, 켰는데,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 밖에들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음, 보면, 잘 되네요. 공유를 했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저희는 첫 번째 챕터부터 하면 되는데, 컴퓨터가 좀 낫네요.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 잘 보입니다. 어, 아니, 우리 현재 슬라이드가 아니었는데. 그러면 테라피 했고, 왼쪽 글씨체가 잘 보이네요. 저거 맥이 깨져가지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오디오 잘 되네요. 네.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에센셜 오일의 특징. 에센셜 오일, 우리 정류라고 하거든요. 정류란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향기를 가지고 있는 오일을 말한다. 에센셜 오일은 양리 효과, 약 효과가 있는 허브, 우리 알고 계시는 그 허브, 제가 아까도 허브차도 저희가 이게 아로마 테라피 요법 중에 하나예요. 허브차, 허브에서 추출한 향기가 나는 허브, 방향성, 요걸 이제 뭐 끓이거나 압착하거나 이제 오일로 얻어내는 거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체의 불편한 증상, 질병을 관리하여 또는 치료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현재 약 300여 개의 에센셜 오일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허브란 성서의 창세기 1장에 신은 목숨이 있는 것에 먹을 것으로 청초를 준다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청초는 허브를 가리키고요. 허브라는 말은 라틴어로 허바에서 유행이 되었다. 허바에서 유행이 되었고, 푸른 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허브의 특성 및 활용. 허브는 독특한 향과 맛을 가지고 있는 부위가 정해져 있다. 허브는 향신료 또는 양념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허브는 독특한 향기가 난다. 허브는 관상용 식물로도 이용하고요. 뭐 애플민트, 페퍼민트, 로즈마리가 대표적인 거고, 우리 뭐 바질 페스토, 타임, 그다음에 파슬리 이런 것들 넣잖아요. 그리고 사실 마늘도 우리나라 한식에는 꼭 필요한 거지만 외국에서는 향이 독특하게 나는 허브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갈릭. 허브가 또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해요. 에센셜 오일의 특징은 약용식물에서 추출을 해야 하고요. 양리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고 에센셜 오일은 액상이며 증기, 그러니까 날아가는 증기의 성상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휘발성, 그러니까 날아가는 게 되게 강하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의 선택 방법은 에센셜 오일의 학명, 오리지널 네임을 확인을 하고요. 생산지가 어딘지 확인을 하고, 에센셜 오일의 추출 방법을 확인을 하고, 에센셜 오일의 용기를 확인해야 된다. 에센셜 오일을 손등에 떨어뜨려서 문질러 보고 향을 맡아본다. 그래서 요거는 라벤더 오일에 대한 바스 크로마토그라피라고 하는 건데요. 음, 에센셜 오일 추출법으로는 첫 번째가 증류법이 있습니다. 물을 이용한 증류법이고 채취한 식물을 가열기 안에 넣고 물에 완전 잠기게 끓여요. 그리고 열에 의해 식물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은 탱크의 최상부의 튜브로 들어가고 튜브의 굴곡에 따라서 내려가면서 증기가 식혀지면서 액체 형태로 모아지게 됩니다. 이때 에센셜 오일의 화합물은 물보다 가벼우므로 물과 오일이 분리가 되며 물을 제거한 후 오일을 모으면 에센셜 오일로 사용하게 된다. 그다음에 수증기 추출법, 증류법.
에센셜 오일을 직접적으로 추출해내는 가장 일반적인 오일 추출법이며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을 바로 또는 건조한 후에 증류시킨다. 물 확산 추출법. 수증기 추출법과 유사한 추출법이다. 물 확산 추출법은 수증기 탱크의 최상부를 통과하여 식물체를 통과한 후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과되고 같은 탱크 아랫부분에 식혀져 휘발성 화합물이 모이는 방식이다. 나무나 나무 껍질에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이 주로 사용이 된다. 이 증류법도 시험에 나오겠죠? 이렇게 넣고 끓여요. 그러면은 스팀이 이 관을 통해서 가져. 그럼 물과 식물 재료가 밑에 가라앉고 증류랑 에센셜 오일은 물에 뜬대요. 이 기체를 냉각수와 뜨거운 물 담고 있는 이 호일에 돌려요. 그러면 우리 성액기잖아요. 그 물방울 맺히는 걸 여기에 하나씩 모아서 모은 다음에 위에 뜨는 오일을 걸르고 물은 플로럴 워터로 우리 화장수로 씁니다. 토너 이런 데 많이 액체 타입으로 들어가는 워터, 플로럴 워터에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요. 압착법. 시트러스류의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요. 감귤과 과실의 껍질을 추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레몬 껍질, 오렌지 껍질, 자몽 껍질, 우리 베르가못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진 않는데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향료의 원료인 베르가못 껍질들을 추출하는 오일은 열이 매우 약하대요. 그러니까 시트러스 계열의 비타민 C는 끓이면 성분이 다 파괴돼가지고 비타민 C가 열이나 수증기를 가하지 않고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그러니까 차가운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고 추출하는 방식이래요. 짜서, 눌러서,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걸로 짜요. 짜면 오일 받는 통, 오일 나가는 홈,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 오렌지, 레몬, 그레이프, 자몽, 라임, 만다린, 베르가못, 이런 것들의 껍질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다음 용매가 이용한 용매 추출법, 휘발성 추출법, 식물의 꽃의 핵산과 석류 에스테르와 같은 휘발성 유기용매를 첨가하여 일정 시간 냉암소에서 침적시킨 후 향기 성분을 녹여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녹여낸 정류는 왁스가 함유된 고형물질로서 다른 용기에 담아 에틸 알코올을 첨가하면 왁스는 녹지 않고 아로마 오일만 녹게 되는데 왁스를 제거하고 농축시키면 에틸 알코올에 용해되는 성분인 아로마 오일만 남게 된다. 이러한 오일을 앱솔루트 오일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앱솔루트 오일이 장미꽃이죠. 장미꽃을 예전에 돼지 기름에 다 이렇게 녹이면 돼지 기름이 그 향료를 다 빨아먹어요. 그러면은 그 돼지 기름만 그 돼지 기름을 빠른 그 돼지 기름을 다시 짜서 거기서 나오는 향기로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 방법들을 예전에 썼었고요. 냉침법 나오네요. 여기 냉침법. 동물이나 식물의 지방을 이용해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이래요. 동물이나 식물 지방 시트에다가 꽃들을 펴 발라둬요. 식물에 꽃을 올려두고 일정 시간 두면은 꽃과 지방이 합쳐진 상태인 포마드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러한 포마드를 다시 에탄올 용매에 녹여가지고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방법으로 포마드 단계에서 향수와 두발, 헤어 화장품으로는 사용되지만 앱솔루트 추출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온침법, 냉침법과 유사한데요. 동물이나 식물의 기름 60에서 70에 가열하고 그 오일에 식물의 꽃잎을 넣어 일정 시간 둔다.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여 포마드 형태의 향기 물질을 얻으며 용매를 이용해서 다시 추출하는 방법이래요. 단시간에 향기 물질을 추출할 때 사용되고 로즈메리나 제스민을 생성할 때 사용된다. 로즈마리랑 자스민 이렇게 여기에다가 기름에 꽃을 넣고 열을 가해서 다시 열을 가하면 찬물이랑 같이 더운 물이랑 이렇게 지나갈 때 앱솔루트가 나온다는 왁스나 오일 용액을 여기 이걸 넣고 다시 알코올을 넣으면서 찬물하고 더운 물 사이를 지나갔을 때 액체가 생긴다. 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끓여서 기름을 다시 끓여서 이렇게 해서 솔벤트 추출법. 아래가 냉침. 요게 향수 영화에서 지금 캡처해온 내용이거든요. 저도 지금 이거 수업하면서 제가 항상 아로마 수업이나 향료 수업할 때 요 향수라고 하는 영화를 학생들 항상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제가 향수 수업을 따서 올 수 있으면은 그거를 하나 영상을 한 3교시 수업은 향수로 넘겨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면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O2 추출법. 이런 추출 장치가 있대요. 초임계 추출 방식이거든요.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에 따른 분류. 에센셜 오일은 식물에서 만들어진 천연 유기 화합물이다. 유기 화합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 산소, 질소, 황, 인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물질로 다양한 화학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제가 조향사 하려다가 안 한 이유가 이렇게 에센셜 오일과 향료들은 화학 전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화장품도 향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막 이렇게 포화탄산수소, 탄화수소 나트륨, 뭐 수소 화학기호 막 열 몇 가지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막 화학기호를 원자 구조랑 원자 기호를 막 외우라고 하고 고리 모양 탄화수소, 시슬로 알칸 막 이런 거 H2O, C랑 O랑 H랑 만나서 RCHO, 뭐 이거 알데히드, RCOOH는 카르복실산, ROH는 알코올, 이런 걸 외우라는 거, 이거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방족 탄화수소 유도체거든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이 카르본 에테르 결합, 에스테르 결합, 아미노기 많이 들어봐서 지금 알죠? 케톤, 에테르, 에스테르, 아민. 그래서 지방족 탄화수소 유도체 분류를 해서 알코올과 1차산화, 2차산화 탈수를 하게 되면 알데히드에서 카르복실산이 나오는데 케톤, 뭐 에테르, 에스테르 이런 게 있대요. 너무 어려워서 그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향족 탄산수도와 유도체 분류. 이것도 되게 분자내 벤젠골이 육각형 모양을 포함하는 탄화수소로 모두 냄새를 가지고 있으므로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한다. 벤젠고리의 수소 원자가 하이드록시로 치환된 화합물로 이온하여 약산성을 띠며 벤젠고리에서 OH를 페놀성 하이드록시라고 한다. 어렵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프로펜 구조, 벤젠고리 구조, 에센셜 오일의 화학적인 분류. 베르가모트 학명은 뭔데 리모넨, 리날률, 리넬 아세테이트로 불리고요. 화장품 성분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리놀렌, 리나롤로 많이 들어가요. 유럽 제품에 거의 다 이 성분으로 들어가고요. 캐러웨이 같은 경우는 카르본이랑 리모넨으로 들어가고 캐모마일은 알파비자보롤이나 비자보롤 산화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알파비자보롤 산화물 저는 이거 학교 다닐 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지금 화장품 회사에 와서 성분하고 막 제품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다 쓰고 있는 내용들이기는 해요. 화장품을 내가 제조하고 싶거나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다. 6개는 시남알데하이드, 시나민 아세테이드 이런 것들이 있다. 식물 이름 콘민트에서 우리가 멘톨, 멘톤, 이소멘톤, 멘틸, 아세테이드가 나오는 거고 유칼립투스에서 시네롤, 유칼립톨, 리모넨, 아로마덴트른이 나오는 거고 제라늄에서 시트로넬률, 게라니올, 개미산, 시트로네릴, 리라노올이 나오는 거고 어려우니까 라벤더에서 리나놀, 아세트산, 리날리, 베타카오릴 피렌 이런 게 나오는 거래요. 레몬에서 리놀렌, 감마테르피넨, 레몬그라스에서 시트랄, 오레가노에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팔마로사에서 게라니올, 아스트게라닐, 바카에서 멘톨, 이렇게 나온대요. 어렵죠. 넘어갈게요. 이거 다 하고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에센셜 오일의 화학적인 분류, 우리 테르펜, 모노테르펜이라고 하는 이 약간 진통제 계열에 있는 이 테르펜은 두 개의 이소프로펜을 기본 단위로 10개의 탄소를 가지고 머리와 꼬리를 맞물린 모양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테르펜의 예로는 레몬이 함유되어 있는데 리모넨과 소나무에서 함유되고 있는 피넨, 차나무에서 함유된 터피넨 등이 있다. 모노테르펜은 산화가 잘 되지 않으며 피부 자극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세스키르펜, 세개의 이소프로펜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국화과 식물에서 생산되는 에센셜 오일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스키테르펜 탄화수소를 함유하고 있다. 세스키테르펜 탄화수소는 야로우와 저문 카모마일, 아줄렌, 파르센의 진저비사볼렌, 진저베렌의 대표적인 물질로 항염증과 소염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테르펜의 종류는 이렇게가 있고 분자 구조식은 우리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에센셜 오일의 화학적인 분류, 우리 알코올. 모노테르펜의 물질과 유도체인 에센셜 오일의 구성 성분 중에 가장 유효하고 안정한 물질이다.
모노테르펜의 알코올이 풍부한 에센셜 오일은 상쾌하고 기분을 향상시키는 향으로 독성이 낮고 강한 항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진정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다 넘어갈게. 알데하이드. 이거는 좀 중요한. 알데하이드는 1차 알코올의 산화로 만들어지며 쉽게 산화되는 매우 불안정한 물질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알데하이드 물질은 상쾌한 감귤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물질의 풍부한 에센셜 오일은 활력을 주고 자극적인 느낌을 준다. 그다음에 케톤. 케톤은 1차 알코올의 산화로 만들어지며 안정된 물질로 쉽게 산화되지 않는다. 케톤의 물질로는 펜넬오일의 펜촌과 캐러웨이 오일의 카본, 로즈마리의 오일인 캠퍼 등이 있다. 케톤의 종류, 에스테르. 에스테르는 알코올과 산의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다. 에스테르는 숙성된 과일과 식물 또는 만개한 꽃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 과일향 등의 향이 나는 에스테르 물질은 향수 제조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페놀, 벤조페놀 같은 성분들이 있고요. 옥사이드, 너무 어디까지 나오지? 페닐프로판, 락톤, 다 하기 너무 어려워서 후란, 민트 오일에서 발견이 된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많네요. 우리는 에센셜 오일을 통해 흡수 경로까지 해야 되고 앞에 내용은 사실 막 분자 구조라 이게 어려워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음. 앞에 내용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알면 좋기는 한데 화학구조식이랑 애시드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산 뭐 이런 것들을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번 시간도 제가 요 내용들을 쭉 읽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요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쭉쭉쭉 넘어가고 추출법과 용매제와 냉매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 제가 향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 영화 링크를 찾아서 우리 3교시 실기 시간에 이제 그거를 틀어놓고 앞에 배운 이론들을 영화에서 이렇게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구나라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뭐 스포를 하는 건 아닌데 향수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니까 젊은 여성, 그러니까 사람한테 나는 그 향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 향수가 뭐 부제목이 어느 미치광이 살인자의 이야기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쨌든 동물인데 그런 나중에 보면 머스크 향나는 사슴의 향낭에서 추출한 이런 동물성 향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물에서 추출한 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향수에 어느 미친 그 사람이 사람한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이제 20대 젊은 여성들한테 좋은 향이 나다 보니까 그 여성들의 향을 뽑고 싶어서 이 여성들을 그 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알데히드, 돼지 지방 이런 데 사람을 담가서 그 향을 뽑아서 그거를 향으로 만드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 아까 여러 가지 추출법들이 다 나와요. 냉압착법, 증기법, 눌러서 뽑는 거 압착법, 우리 그 기름에다 뽑는 거 여러 가지의 그 향을 뽑는 베이스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향수라는 영화를 보면 이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이 향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빠를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3교시 시간에 조금 그거를 영상으로 이제 연결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화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어려워가지고 요 부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요 부분들은 제가 그냥 수업 시간만큼 뒤에는 틀어놓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지금 토요일 수업이니까 월요일 수업 시간부터는 음용에 대한 주장, 미량성분, 환화기,
말고 피부를 통한 흡수. 여기서부터 86페이지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은 쭉 틀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 향수 영화 보고 오시고, 월요일 거 제가 찍고 저장을 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20일. 예뻐진 인기 TV 프로그램 여자 출연